반갑습니다. 황승훈 회계사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세금과 회계 고민을 같이 얘기해보는 여기는 코스모스 회계세무사무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사업자분들은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셨을 텐데요. 매출액이 일정 규모를 넘어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6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 기한을 두고 있어요. 바로 이분들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사람들인데요. 이분들의 경우 회계사나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시에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인 사업자분들은요, 이 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시는 가산세 외 추가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더 엄격하게 감시를 하고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익 금액을 꼭 파악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의 구체적인 대상은요, 여러분들의 매출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기장 의무를 구분하실 때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대상,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 그리고 복식부기 대상자, 이거를 판정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전전년도 수입액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 성실신고 사업자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의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026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24년에 매출액을 보시는 게 아니라요, 올해 2025년에 매출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액은 매출액이랑 같은 말이에요. 이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국세청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그룹은 15억 원, 매출액이 15억 원을 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7.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인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로요, 15억을 기준으로 하는 그룹은요, 농업, 임업, 어업, 그리고 광업 영위하시는 분들, 그리고 도소매업 하시는 분들, 상품 중개업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15억 원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7.5억 기준을 적용하는 업종이에요. 자, 7.5억 기준이 제일 많이 해당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제조업 있고요. 그리고 음식업 정말 많죠. 그리고 숙박업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그리고 건설업 영위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업 관련 있죠. 뭐 핸드폰을 판매하시거나 그런 IT 업종, 그리고 금융 및 보험업 해당하시는 분들도 이 7.5억 기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세 그룹이기 때문에요, 여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그룹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전부 다 5억 기준에 해당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업이나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기타 서비스업, 개인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업, 그리고 교육 서비스업 전부 다 5억에 해당하거든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기준을 보니까 매출액 기준이 굉장히 크죠. 연 매출액이 나는 언제 15억이 되나 7.5억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차근차근 영업을 하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은 개인 사업자들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법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개인 사업자이셨다가 법인으로 전환하신 경우에, 법인으로 전환하고 나서 3년 동안은 성실신고 확인 의무가 여전히 존재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셔서 임대업을 주로 하는 법인이다,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인 경우, 이렇게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의 주 수입원이 이자소득인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법인에 해당하더라도요,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점점 커지다 보면은 사업장을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업종에 관심이 있어서 2개 이상을 영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주 업종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주 업종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의 매출액이 여러분들이 영위하는 뭐 사업장이나 업종, 여기 중에 가장 큰 사업장이나 업종의 매출액을 적용하고 있어요. 자, 이 주 업종에 대해서 환산 수입액을 계산을 하는데요, 이 환산 수입액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주 업종 수입액에 주 업종이 아닌 수입액을 기준 금액을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합산하게 돼 있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조업과 광업을 같이 영위한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조업에서 여러분의 매출이 7억 원 발생했고 광업에서 3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해볼게요. 이 경우에 주 업종은 제조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제조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7억, 그리고 광업에서 발생한 3억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준 금액 있죠. 광업의 경우에는 첫 번째 그룹이기 때문에 15억을 기준으로 하고, 제조업의 경우에는 두 번째 그룹이기 때문에 7.5억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3억을요 15억분의 7.5억으로 환산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의 총 수입액은 8.5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조업에서 매출액이 8.5억 원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제조업은 두 번째 그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실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7.5억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업종을 영위를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시에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첨부하셔야 합니다. 자, 일단 원칙적으로요, 여러분들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속한다면은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조금 더 까다롭게 보고 있어요. 이 까다롭게 본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수입 그리고 비용 사이드 전반적으로 다 면밀하게 보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된 경우에 여러분들이 져야 할 의무 혹은 제재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이거에 대한 혜택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셔야 할 의무는요, 여러분들이 신고 납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의 세무대리인 있죠?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장부 그리고 증빙 그리고 비용 처리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확인서를 미제출하시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가산세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거기에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확인서를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미제출과 관련된 가산세는요, 여러분들의 산출세액의 5%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소 한도가 어느 정도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비용이 더 크게 발생을 해서 여러분들이 결손이 발생을 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기준대로라면 여러분들의 가산세는 0원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산출세액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매출액 있죠. 매출액의 0.0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여러분들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은 여러분들 제일 무서워하는 세무조사 있죠. 세무조사 대상으로 수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서를 꼭 같이 제출을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혜택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제가 6월 말까지 신고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보다 한 달 신고 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원래 사업자시면은 의료비 지출하신 거, 그리고 교육비 지출하신 거, 그리고 월세 사시는 분들 월세 지출하신 거, 이거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배제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은 이 세 가지 지출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 확인서를 제출을 하려면은 회계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 이거를 확인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이 확인 비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만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출하신 확인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만큼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고요. 총 세액공제 금액은 12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 신고 납부 기한이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의 수익 금액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매출액이 굉장히 커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100% 선정이 되셨다면 아마 국세청에서 고지를 미리 해줬을 거예요. 다만 이 고지를 받지 못하셨더라도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수익금액 기준 있죠? 매출액 기준. 여러분들이 이 매출액 기준 근처에 계시다. 이런 경우에는 꼭 회계사나 세무사 분들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수입과 비용 금액이 수정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수익 금액이 수정돼서 여러분들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게 됐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고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여러분들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는 거거든요. 일단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의 장부와 증빙을 저희에게 빠짐없이 전달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근데 다시 요청을 드리고 다시 저희에게 재전달을 주실 때까지 경험상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전달을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저희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 두세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오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지금이 5월인데요 5월에 이미 준비를 시작하셔도 이게 빠른 게 아닙니다. 자, 대표님들 영업 일정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요, 꼭 챙겨주세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저는 오늘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었다고 하면은 대부분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사실 대상자가 되면은 번거로운 일인 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확인서 제출을 추가로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눈 감고 있던 수입과 비용에 대한 사이드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 거는 맞거든요. 다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셨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매출액이 굉장히 성장을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업에 있어서 훈장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셨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많이 내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된 이후에 내가 세금을 굉장히 더 많이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시게 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그만큼 덜 내고 계셨던 거예요. 잘못 내고 계셨던 거죠. 대놓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불성실하게 납세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실신고 대상자로서 확인서를 제출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국세청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혜택들도 주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의 확인 비용에 대한 공제, 그리고 월세,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요. 너무 부담스럽게만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당하는 회계사나 세무사 분들과 세무 상담을 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장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절세 포인트를 또 발견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기중에 결산을 통해서 미리 잘 파악해 두신다면 이 신고 과정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연락을 받았지만 어디서부터 준비를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면요,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밑에 보이는 상담 링크를 통해서 상담을 주셔도 좋고요, 댓글을 통해서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대한 굉장히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과 관련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다뤄보려고 해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